오늘 리젠스 하기 전에 김 PD한테 잠깐 뭐가 왔다고 하길래, 팟빵으로 뭐가 왔다고 하길래, 이제 그 전북대 수의대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이죠. 그 부친께서 전북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 맞을 겁니다. 거기랑 이제 덕진경찰서 관련된 담당 수사팀을 검찰에 고소했다는 일종의 뭐 보도자료 같은 형태. 그러니까 그 사건, 이윤희 사건 관련된 대책위원회에서 그 보도자료 또 여기 보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초에 이제 뭐 많이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전북대 수의대 이윤희 씨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괴하고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도 제보가 몇 번 들어왔고, 또 전주 강의 갈 때도 관련된 어떤 그런 걸 얘기해 주는 분도 있었고, 굉장히 좀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 사건을 다루긴 했지만, 근데 그것이 하고 싶다에서도 다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는 거 보니까 내용인지 그겁니다. 경찰들이 이윤희 씨의 노트북을, 말하자면 노트북이 왜 중요했냐면, 그 사람이 실종되기 그 3일 전부터 그때까지 노트북하고 뭐 거기 있는 컴퓨터, 하여튼 뭐 둘 단지, 하여튼 지금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거기로 이제 검색을 했어요. 뭐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뭐 신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특이하게 튀는 거죠. 그 사람의 루틴한 생활과는 다른 거니까. 근데 그것을 포렌식을 해서 복구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누가, 왜, 그리고 어떤 시점에, 그리고 만약에 이윤희 씨가 그걸 했으면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이유가 뭐냐, 아니면 이윤희 씨가 안 했으면 누가 했나. 그건 그 범죄, 그러니까 이윤희 실종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누락이라고 하는데, 뭐 누락이라고 하는데 실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포렌식의 실수라는 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디스크가 있으면 그것을 프리징을 합니다. 소위 이제 뭡니까? 떠갖고 복제해갖고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자체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를 떠갖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게 보안이 걸려 있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그 보안을 우회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손을 대갖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건 보안이 걸린 것이 아니고 비밀번호도 다 알고 그러니까 뭐 그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원래의 노트북 하드에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거 실수라.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미징을 떠갖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고, 안 해고, 이걸 실제로 포렌식을 하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고소했다고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실수와 우연이 겹쳐서 미제 사건이 된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진짜 그 실수와 누락이 실제 어떤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떤 은폐 행위인지 아니면 그 과정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경찰 애들은,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수사 기록을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겠다고 해도 야려부려서 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얘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엉망으로 했는지 그랬는지. 얼마 전에 보니까 지난주 보니까 이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그 순천 박주정 변호사가 이제 재심하는 거. 거기에 검사가 검찰 수사관과 그 부녀를 이 신문하는 과정이 다 녹화돼 있어요. 그리고 검찰의 그 수사 기록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그거 보면 재심이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거 당연히 문제가. 근데 정작 중요한 경찰의 수사 기록이라든가 이거는 황당한 부분인 거죠. 지금 이제 오마이뉴스에 난 시리즈 중에 국가 2차 가해, 이거 얼마 전에 부산 돌려치기 사건의 피해자분이 책도 내셨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범죄 피해자, 대한민국의 수사사법기관애들은 범죄 피해자를 뭘로 보느냐, 범죄를 다룰 때 이걸 제대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가 이런 거 왜 이렇게 엉망 개판이냐. 국가 자체, 수사기관 자체가 2차 가해를 하고 증거도 수집 안 하고 과정도 안 가르쳐주고 보복범죄가 핵에 놔둬버리고 이게 뭐냐. 진짜로 여러분 또 이런 소리 하겠죠. 똑같은 소리. 대부분의 경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개소리입니다. 그럼 저는 그런 소리 못합니까? 제가 아는 경찰 애들은 다 착하고 다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보다 제가 아는 경찰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은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대부분의 경찰들은 열심히 하고 그래. 근데 왜 근데 결과는 엉망이야.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인 거고,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어떤 경찰이나 이런 그들의 착함과 성실함과는 무관하게 경찰 자체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비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경찰의 수사 역량의 부족, 어떤 의지의 부족,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 국가의 2차 가해, 이런 것들, 이런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다. 이게 이제 계속 국가의 책임을 묻고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겠죠.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면 수사기록, 수사자료의 열람등사, 그것을 객관화시키는, 사실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아까 이윤희 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찰의 수사기록이 정확히 공개돼서 객관적으로 얘들이 뭘 했는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면은 이런 논란은 안 벌어지는데, 뭔지 모르게 계속 숨기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아주 늦깎이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어요. 김은희라고, 체육계 미투 1호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발의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늦었지만은 이 김은희 의원의 건투를 빕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더 뭐라고 하나, 이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늦게 국회의원이 돼갖고
내일 YTN에서 제가 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현직 경찰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영상 촬영까지 해서 유포했다고 하는데 이게 참 황당하죠. 이게 경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이제 아동 복지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신고를 받은 거예요. 그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하고 성관계를 촬영을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 범인 놈은 서울경찰청 기동단의 경사 20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20살 20대의 경사가 되려면요, 얘가 아무리 빨리 해도 사실은 경찰이 됐으면 20 군대 갔다 오고 뭐 이거 엎어치고 저퍼 해도 23살 4살, 아무리 빨라야 23살 4살입니다. 그때 순경 뭐 대충. 그래서 제가 좀 그 느낌이 좀 이상한 거는, 이놈이 사실은 만약에 경사라고 하면 이놈이 사실은 뭔가 특채로 들어온 것 같다. 경장 정도라든가 아니면 뭔가 무도 특채라든가 뭔가 이렇게 들어와 온 놈 같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번 정도 뭐 특진하면 되니까, 아니면 뭐 얼추 되겠죠. 28, 9이라고 하면 한 3, 4년 만에도 뭐 가능하니까. 이놈이 사실 좀 애매해요. 근데 아동복지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신고를 받았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이놈이 이런 거죠. 시설에 있는, 옛날에는 우리가 고아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설에 있는 여자아이를 이제 성범죄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가졌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뭐 사랑하면 뭐 찍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미성년 경찰관이라는 애가 미성년자랑 성관계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위험성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고,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이놈이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시설에 접근을 하고 그런 형태로 무엇인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피해 여고생을 물색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사건은 아마 내일 사건 담당 기자와 관련된 그 기록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파악을 해봐갖고 좀 더 생각을 좀. 근데 이놈이 사실 지난해 11월에 특진을 했는 놈이, 그럼 경장에서 특진을 했다는 놈이니까 왜 그럼 이런 경찰 애들이 이런 짓을 할까요? 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대상을 이렇게 설정했을 때는 권력을 가진 애들이 오히려 그런 거에 별로 무감해진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얘 같으면은 내일 한번 보시죠. 뭐 실제로 어떤지. 마지막으로 이런 범죄자가 있네요. 이게 유튜버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유튜버인데, 미국 유타주. 네. 구독자가 250만이에요. 이름이 뭐냐면은 루비 프랭크란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진짜 난 건지 모르겠는데 6남매의 엄마예요. 근데 실제로 얘가 났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유튜브의 내용이 육아 관련된 조언을 해주는 유튜브 채널을 하는 거예요. 250만 원 한 거죠. 근데 애들한테 엄격한, 사실은 범죄자 다루듯한 아동학대인 거죠. 그리고 공범, 이제 상담가라고 힐데브란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상담 육아 관련된 유튜브를 하면서 그 컨텐츠를 아이들을 엄격하게 사실은 때리고 학대한 거죠. 참 이런 겁니다.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침대에서 자지 못하게 하고, 신발과 양말도 주지 않고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더위 속에서 육체적인 일을 강요하고, 여름에 뜨거운 콘크리트 위에서 몇 시간 며칠 동안 서 있게 하고, 구타, 손발 묶고, 맨발로 비포장 도로를 달리게 하고. 이게 걸리게 된 이유가, 이 여자의 12살 나는 아들이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이상하게 여겨갖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발목과 손목을 강력 접착제 테이프로 묶였고, 영양실조에. 이게 자기 자식은 맞는 것 같은데, 일종의 뭐라거나 가학적인 행위를 통해서 아이들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참 기소는 한 15년, 그러니까 각각의 15년이니까 어떻게 되죠? 각각의 15년이니까 6아이니까 15년. 근데 이 유타주는 최고 형량이 30년이래요. 그러니까 30년 이상은 못하는 것 같죠. 사실은 한 아이가 15년이니까 6아이니까 사실은 90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뭐 유튜버 애들도 별별 희한한 새끼들, 년놈들이 많죠. 뭐 먹방은 뭐 우습고, 뭐 학대부터 시작해서 변태적인 거 별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아동학대 유튜브도 있겠죠, 사실은. 갑갑하죠. 루비 프랭크라고 하는 육아 유튜버입니다. 아동을 학대한, 자기 자신 학대하는 육아 유튜버입니다. 자, 아이고, 이제 내일 또 제가 또 아침 일찍 또 나가야 돼 갖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